육아는 한참 지나셨지만 그래도 네. 늘 그 여성분들과 함께 네.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그리고 경력 단절이 아니라 경력 보유라는 정말 이런 놀라운 단어. 전 진짜 네.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네. 아 정말 이사님. 아마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네. 어딘가 제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아마 그걸 이렇게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 듯 하고요. 선생님이 아까 양립하는 위치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엄마를 선택하신 분들이 저한테 오는 거죠. 그런 엄마들을 지금 25년째 만나고 있고요. 저는 30년 전에 저희는 결혼하면 무조건 직장 그만둬야 됐어요. 그거는 뭐 불문율처럼 결혼과 동시에 그냥 그만두는 거였거든요. 제약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당연히 그만두고 아이를 낳아서 길렀는데 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할 곳이 없었고 받아주는 것이 없어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고, 그 자격증이 바탕으로 어떤 강의를 조금씩 하면서 제 자리가 생겨서 30년 전에 저의 느낌을 지금의 후배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안내자 역할을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똑같은 고민을 30년 동안 한다라는 게 조금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니까 희망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제 하나의 둥지를 만들었다면, 우리 또 아까 말씀하신 엄마 아빠가 안 계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게 가장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 곧 결혼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일을 좀 접고 이 아이들을 키워줘야 되겠구나. 근데 저도 아직 일을 하고 싶거든요. 아직도 부르는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 아이들이 결혼하면 내 걸 꺼내서 놓고, 그러면 제가 이제 경력 단절, 경력 보유를 한 채 그냥 또 일을 그만두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건 젊은 엄마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여성의 문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네요. 네. 이 나이를 많이 드셨다고 해서 일을 않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도 여성이고 또 본인의 네. 삶을 자주적인 삶을 그럼요. 살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네, 네. 아, 이사장님, 전에는 받아주신 데가 없었지만 네. 오늘은 이바다 대주님 옆에 계셔서 받아주신 것이 있어요. 아, 네. 받아주고. 네, 미숙하지 않고 노력하고 받아주고. 아니 저희가 미리 알고 준비한 건 아닌데 바다 대표님 옆에서 받아주실 겁니다. 네, 이걸 아재 개그라고 하죠. 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30, 40대 여성 고용률이 우리 네. 한국 경우에는 이제 한 65.1%쯤 되는데, 25세에서 29세 사이에는 그 76.5%가 취업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 때 여성의 사회 진출하는 그 진출의 기회는 좀 폭이 높다고 보는데, 이제 35세에서 39세 사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출산하고 육아가 막 시작되는 네. 이 시기에는 60.7%로 이렇게 취업률이 이제 저하되는 고용률이. 그러면서 이제 방금 우리 네. 이사장님 말씀처럼 이제 40대 중반 이후 45세에서 49세가 되면은 거의 70.2%로 다시 이런 상승하는 M자형의 이런 모형들이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완화해 갈 거냐. 결국은 이제 선진국들에서 많이 이런 이제 그 여성 취업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이제 저도 경력 단절, 경력 보유 여성으로 이렇게 좀 전환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 가질 것인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정책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디테일하면 오늘 빛나네요. 어디서 준비해 오셨을까? 아, 오늘 딱 이게 순서가요. 이상하게 짠 것도 아닌데 맞네요. 딱 이렇게 오면서 정말로 우리 이바 대표님 오늘 오실 수 있었던 건 누군가 맡아주시네. 그래서 오늘 잘해 주셨다니. 또 그 분야에 또 전문가이신 또 원장님들도 이렇게 딱 맡아주시는. 원장님 무슨 말씀? 네, 방금 이바다 대표님과 노미숙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믿고 맡기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를 정말 내 아이처럼 사랑을 해주고 그리고 안심하게 믿고 그곳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가 키워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할머니가 돼서 내 손녀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육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육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경력 단절의 제일 가장 큰 이유가 내 아이를 어떻게 맡길까? 그곳을 믿을 만한 곳인가? 그곳이 믿을 만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아이를 돌봐야지.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곳이 그러한 곳이 없어서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 학부모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울증, 출산 우울증으로 저희 학부모는 입원까지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보육 관련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상보육을 실시해서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게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인 부담은 줄였다 하더라도 내 아이가 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들을 무상보육에 해줬다고 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순번이 1이었던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2019년도에 40% 국공립 하충, 믿고 맡길 수 있고 안전한 환경 그리고 시설적인 면에서 모든 게 갖추어진 40% 확충을 했습니다. 그럼 됐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문제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40%의 아이들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시설에 어떠한 시설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줘야지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 관련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은 나라가 지원을 해주고 나라가 운영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안심하고 모든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아서 학부모들이 폭넓게 내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든 멀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든 기회를 폭넓게 제공을 해서 이 학부모들이 정말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래야 이 학부모들은 믿고 아이를 맡기고 그리고 일 또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저출산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현수 원장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이렇게 상향되고 있는 이런 방향입니다만 사실은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부의 지원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해서 지금 유치원 그리고 뭐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또 공공 어린이집 이런 등등을 통합해서 좀 의무 교육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좀 바꾸는 것이 저출산 문제 또 아이들 육아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뭐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런 그 국가적인 아젠다가 될 수 있는데 사실상 고등학교, 대학 교육으로 의무 교육이 확산되는 것보다는 정말 아이들 키우기 어려운 이런 영유아 때 교육으로 의무 교육이 저는 낮춰지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고 또 오히려 그런 기반들이 지금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국가가 지금은 제대로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특히 이제 뭐 3세부터 5세 만 정도의 교육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시행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단위의 지금 유아교육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관들을 어떻게 공적인 기관으로 전환하게 할 것인지 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선적으로 좀
일 가정 양립 정책이나 또는 뭐 시간제 근무 제도나 또 출산과 관련된 부모들의 그런 휴가 제도들을 좀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제도와 함께 결국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저는 그 점에서 앞으로 유아교육, 유아학교를 저는 좀 의무교육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부가 확실히 잡아가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제 스스로는 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 들으니까 참 놀랍네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진짜. 이게 뭐죠?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보육료 지원해 주는 건 있지만 실제로 엄마들이 경제적 부담은 줄었지만 심적 부담은 줄진 않은 거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이제 믿을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도 영유아 교육 현장을 저도 많이 방문하고 어린이집 현장도 많이 방문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특히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에 대한 그 보육교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사실 국가가 취약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회장님도 계시지만 선생님 한 분이 이를테면 아이들을 12명씩 관리하는 이런 보육시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초등학교 이상이야 뭐 20명, 30명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제 그 얘들 거의 뭐 한 서너 명 정도 관리하기도 힘든 아이들을 12명까지 더구나 그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얘들과 함께 이렇게 보조교사도 없는 이런 지금 취약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사회적인 뒷받침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보육교사도 국가공무원으로 직접 고용을 해서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또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 그리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뭐 주 45시간 근무니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보는 어린이집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지금 현재 상황이 열악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우리 사회적인 투자 그리고 국가적인 지원이 저는 먼저 선행될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국가의 아젠다로 이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요.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 3년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마음의 병도 좀 앓고 그런 사회적인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게 아이는 너무 사랑하는데 조건상 해볼 수 없는 것에 부딪혀서 3년 돈을 모은 걸 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정말 아이를 예뻐해요. 정말 천상 어린이집 교사라는 느낌이 들 만큼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돌아와서 결국 어린이집을 못 가고 책방을 냈어요. 그림책 전문 책방. 엄마가 그림책 하는 게 행복해 보여서 한다. 그래서 책방을 냈는데 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환경 진짜 깊이 고민하시는 것이 너무 좋고요. 정말 깊이 오래 여러 사람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아이들을 맡길 때 안정적인데 더불어서 아까 후보님이 유아학교란 얘기를 하셨는데 유아학교에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갈 때쯤 이 엄마들도 이제 좀 엄마 학교, 아빠 학교, 부모 학교 같이 입학을 해서 네,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며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더불어 아이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자신에 대한 의지도 강해지고 이런 게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갔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우리 보육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명, 12명을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쪽 아이들 좀 달려놓으면 이쪽에서 난리 하다 보면 사실 완전히 정신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이 있게 되고 저는 부모로서 저도 아이들이 3명입니다만 마지하고 둘째가 이 2년 차이기 때문에 함께 이제 성장할 때 저는 제일 힘든 일이 우리 아이들 2명 저한테 우리 집사람이 잠깐 맡겨놓고 외출할 때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체험적으로 잘 아는 사람으로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함으로써 좀 최소화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좀 안정적으로 좀 우리 사회에 맡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제가 항상 많이 느꼈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정 어린이집이든 민간 어린이집이든 법인 어린이집이든 국공립 어린이집 이게 유형별로 분리해서 그 어린이집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모르시죠? 네,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청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떠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주신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방금 말씀을 오히려 어찌 보면 제가 더 공부해야 될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 보육교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에 지원이 아껴지지 않아야지 돼요. 지원이 아껴지지 않아서 그 보육교직원이 정말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지 거기에 맡겨 있는 아이들도 더불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봐야지 학부모들도 행복하고 믿고 맡기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린이집의 시설을 안정되게 해주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항상 감사드리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력 단절로 시작했는데요. 저기 넘어오다가 역시 엄마들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시 한번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게 사실은 경력 단절과 이 보육의 문제를 분리해서 논의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논의가 사실은 잘 안 되네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그냥 쭉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경력 단절을 붙잡고 있는 게 결국 보육이 보육. 가장 그러니까 기본이 보육이니까 전가에 오다 보니까 네. 결국은 아이의 문제고 엄마로서의 아이가 안심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국가적으로 보장되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결국 귀결이 되는 느낌.